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챕터 2 이러닝 운영학습 활동 지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요 살펴볼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수강이 가능한 PC, 모바일의 학습 환경을 확인을 해주고요. 또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분석을 해서 학습자의 질문, 요청 사항에 대처할 수가 있고요. 학습자의 PC, 모바일 학습 환경을 원격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원격 지원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환경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이러닝을 어떤 환경에서 많이 듣고 있을까요? 그래서 학습자가 이러닝 컨텐츠에 원활하게 접속을 하고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운영적 조건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닝 콘텐츠는 주로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제공이 되죠.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접속 환경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학습 환경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 요소는 무엇일까? 먼저 인터넷 접속 환경이죠. 그래서 컨텐츠의 중단 없이 접근이 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 방식에 따라서 학습 경험과 만족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운영자는 학습자의 접속 환경을 고려를 해서 안내를 하고 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선 접속 환경이다 라고 한다면 조직 내 고정 IP 기반 네트워크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속도와 안정성이 이제 우수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무선 접속이다 그러면 장소적인 제약이라든지 접속에 대한 불안전, 속도 저하, 보안 취약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와이파이에서는 비밀번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장소의 접속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인터넷에 대한 이제 속도, 품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속도 물론 중요하고 안정성, 끊김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데이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용량에 대한 파일 업다운 할 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도 이제 정책을 확인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닝 학습 환경은 또 학습자가 보유한 기기 유형과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기기 유형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접근성, 조작에 대한 편의성, 또 화면에 대한 가독성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에 대한 성능도 점검을 하자. 그래서 프로세서 또 메모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래픽에 대한 성능, 저장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소를 살펴보면 화면의 크기나 해상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화면 환경에서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가, 또 가독성이 이제 가독성 있게 제공되는가 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용 PC 유형별 학습 환경에 대한 고려 사항을 보자라는 거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윈도우즈가 되죠. 그래서 학습자가 사용하는 버전 확인도 필요하겠고, 또 맥이나 리눅스에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점차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학습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OS 환경에 대한 이제 배려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용 와이파이 상태에서는 접속이 불안정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접속 환경에 대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크롬에서 네, 일반 윈도우즈 환경과 사용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학습 콘텐츠 지원 방식에 대한 이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모바일 기기에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과거의 이러닝은 이제 철저한 데스크탑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모바일 학습 비중이 매우 증가를 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학습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블릿에서도 스마트폰과 유사한 운영체제 환경을 사용하지만 화면이 여러 핸드폰보다는 조금 크죠. 그래서 가독성, 조작성이 조금 더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맞는 학습 지원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운영체제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는 주로 윈도우 그리고 맥, 리눅스, 모바일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이런 이제 특성을 고려를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브라우저에 대한 내용도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컨텐츠 재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지원 제공을 위한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러닝 학습 환경에 대한 원격 지원입니다. 학습 중에 발생하는 이제 접속, 실행, 설치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는 거죠. 학습자 기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자, 원격 화면 공유 및 원격 제어다. 그러면 이제 학습자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채팅이나 전화나 화상통화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원격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원격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네, 이제 기술적인 장애를 살펴보면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학습자의 운영 체제와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안상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제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원하는 절차가 간단하면 좋겠는데 그 절차가 이제 복잡한 경우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지원되는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시간 제약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명확한 지시, 안내 지시가 이제 불명확하면 학습자가 조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언어적인 장벽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다. 자, 학습자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가 마우스 조작을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기기 제어권 상실을 체감을 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원격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안이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자, 학습 진행 문제 발생 시 이제 원격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습 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원격 지원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원격 지원이 되죠. 그래서 이 원격 지원을 이제 할 때 크롬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용 원격 지원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격 지원 방법이라든지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그런 경우에 원격 지원 진행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동영상 강좌를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학습창이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 또 학습 진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웹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또 학습 진행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 이런 이제 원격 지원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원격 지원 진행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 원격 지원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또 이제 학습자 운영자가 시간을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동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또 이제 전화나 문자에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을 병행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동영상 강좌를 수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이제 과부에 대한 문제, 또 주소를 잘못 친 오류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학습창이 자동으로 닫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팝업 차단이라든지 브라우저에 대한 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학습 진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는 인터넷 속도가 저하된다든지 또는 학습 결과가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웹사이트 접속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기능의 오류 또는 인증 만료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원격 지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지원 부서에 이제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어디에요? 네, 기술 지원 부서에 라는 거죠. 학습을 진행을 했어요. 분명히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요. 퍼센트 업데이트가 안 돼요. 네, 그런 경우는 학습자의 실수인지 또는 시스템의 오류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스템의 오류다. 그러면 기술 지원 부서와 협업해서 조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학습 환경 문제 상황과 대처를 살펴보면은요. 네, 이제 문제 상황에 대비하자, 예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FAQ에다가 이런 문제 상황별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세요. 라는 거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강의 형태로 제공해 놓을 수가 있고요. 로그인 및 접속의 문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임시 비밀번호 발급을 준다든지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자, 컨텐츠 재생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의 캐시 삭제 또 재시작에 대한 안내 혹시나 좀 다른 브라우저에서 사용해 보기를 권고한다든지 또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의 문제다. 그러면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의견을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UI, UX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학습에 대한 진행인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한 게 학습 진도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네, 이제 자동 저장 기능에 대한 이제 강화, 저장 주기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자.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 학습자들끼리 학습자와 교강사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채팅이나 쪽지나 토론이나 포럼이나 또는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세요 라는 거고요. 자, 학습 활동 안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내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절차 안내, 또 과제 수행 방법, 네.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상호작용하는 방법, 자료 등록하는 방법,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학습자에게 이제 안내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학습 절차를 어떻게 안내를 할까? 학습자가 학습 과정과 수행해야 될 과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학습 흐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안내를 할까? 시각적으로 진행 표시계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학습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기반 안내를 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로 이제 보여준다든지 또는 자주 묻는 질문, 네, 여기 이곳에다가 이제 답변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화형으로서 팝업이라든지 툴팁을 이용을 합니다. 특정 항목에 마우스를 올려놓는다든지 클릭을 했을 때 추가 설명이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튜토리얼입니다. 학습 활동이나 과정을 단계별로 이제 설명하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형태의 안내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커뮤니케이션 기반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간 의견 교환이라든지 질문 답변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학습자가 즉시 질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약 및 복습에 대해서 모듈이라든지 단원이 종료가 됐을 때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을 하고 퀴즈 자기평가는 학습 내용을 점검을 하고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 학습 진행 절차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운영 계획서가 있어요. 학습 운영 전반을 공식적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문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운영 계획서는 웹사이트와 함께 확인을 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자, 운영 계획서에서 이제 확인을 보면 운영 계획서는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를 포함한 문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 계획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학습 목표, 네, 세부 학습 일정, 학습 자료와 리소스, 그리고 평가 방법, 피드백 절차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웹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습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이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LMS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학습 진행 상황, 주요 안내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시작 페이지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표시기가 있고요. 어디까지 학습을 진행했는지를 시각적으로 이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AQ, 자주 묻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알림 공지 영역을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 내용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 일반적인 이제 학습 절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로그인 전을 살펴볼게요.
네, 학습자는 이제 웹 브라우저나 즐겨찾기를 통해 가지고 이러닝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 하기 전에 과정 선택을 위한 기본 정보를 탐색을 하죠. 뭐가 궁금할까요? 과정명, 수강 비용, 학습 내용, 강사 정보, 수료 기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규 사용자인 경우는 회원 가입, 로그인 절차, 입력해야 될 기본 정보를 함께 이제 확인을 합니다. 유료 컨텐츠다. 그러면 요금이나 결제 방식, 환불 정책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과정은 로그인한 다음에 수강이 가능하고 또 일부 과정은 로그인 없어도 열람 또는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기도 해요. 그래서 로그인 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명, 학습 내용, 강사 소개, 수료 기준, 이점 이러한 것들이 되고요. 또 회원 가입에 필요한 기본 정보, 유료인 경우 수강 비용 결제 방식, 환불 정책,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해 요구 사항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로그인을 한 다음에는 이곳에서 이제 학습 진도, 추천 컨텐츠 알림 이런 정보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로그인한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로그인을 한 다음에 학습 진도, 추천 컨텐츠, 알림 등을 확인을 하고요. 또 원하는 과정, 강좌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탐색을 하고 과정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 버튼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정책에 따라서 본인 인증을 수행을 하고요. 신청 결과는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수강 시작은 상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정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메시지나 알림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자, 학습 절차를 살펴보면은요. 네, 학습자는 이제 마이 페이지 또는 나의 강의실에서 신청한 과정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차시별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학습 순서와 진도율을 점검을 하고 진도 퀴즈, 점수, 피드백 이런 이제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과제, 평가,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고 필요하면 포럼, Q&A, 채팅을 통해서 질의응답, 상호작용을 수행을 하고요. 또 강좌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추가 학습 리소스는 다운로드 하거나 참고해서 학습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입력할 내용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수강 신청 완료 후에 컨텐츠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율 퀴즈, 점수, 피드백을 확인을 해주고요. 또 포럼 Q&A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운로드하고 수료 기준을 충족을 하면 수료증,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우리 다음 차시에 과제 수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